네,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기로 전격 합의돼 있는 가운데 지금 물론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 이후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딸과 관련된 이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부산대 의전원 입학할 때 기재를 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어제 하루 왼종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어떤 그 정치인께서는 당연히 이건 위조되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동양대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제 정확한 팩트로 나와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네.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나와 있는 반박 자료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영어 지도 등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래서 동양대학교로부터 표창장 앞에 이제 총장 명의는 빠져 있어요. 네. 표창장 그리고 갈로 열고 최우수 봉사상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과연 총장이 줬느냐 아니면 표창장을 받았느냐 그런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동양대학교 총장께서 저녁 늦게까지 네. 이제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나오시면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한 두 가지 정도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나의 교육자의 직을 결고 나는 제대로 말을 하겠다 분명히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교육자적 양심 그다음에 신분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나는 교육자의 양심을 선택했고 나는 절대로 직인을 찍어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전화 내용까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예,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임을 나는 준 적이 없는데 위임을 조금 했다라고 이야기해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총장이 직접 직인을 찍지 않더라도 정결권으로 내가 저 직인을 찍는 걸 허용해달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어떤 내용을 밝히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에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이제 조국 후보자의 출근길에 기자들도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조국 후보자는 지금 확인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뒤에 내일 청문회에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글쎄 뭐 이게 뭐 확인이 어려운 일인가 싶어요. 저는 사실은 뭐 당시에 뭐 의전원 갈 때 조국 후보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차치하고더라도 네. 문제가 터지면 부인과 아이한테 상황을 파악해서 자 진실을 말해봐라.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대책을 세우겠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지금 사실관계 나름의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도 내일이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를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네네네.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이해는 가는데 네. 아직까지 만약에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저는 사실 납득은 되지 않아요. 아마 파악을 하더라도 말은 좀 아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약간의 반대 쪽의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은 받았다. 네. 표창장은 받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자막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은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표창장인데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 1버전. 그다음에 총장 직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어머니가 뭐 영재 영어 센터 뭐 이런 거 하셨으니까 네. 그 센터장 명의의 표창장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조국 후보자랑 어저께 이제 여권 쪽에서 나온 얘기 보면 아니 총장 명의가 아니라 상은 받았다고 네네. 표창장은. 그리고 그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나온 것도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하지 총장 명의라는 얘기는 빼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얘기만 보면 그래 총장 명의는 아니더라도 뭐 그 센터장 명의의 도장을 표창장을 받아서 뭐 네. 이렇게 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데 예, 총장이 직접 검찰에 소환된 걸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린 네네. 그 얘기 제가 반박하려고 미리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 중요한 거는 부산대 의전원에 뭘 제출했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썼는지. 근데 예. 부산대 의전원의 그 입시 요강 보면 자 봉사활동이나 상 받은 거 내도 돼. 단 대학 재학 중에 총장, 장관, 시도지사, 네. 시장 그거 말고는 안 돼.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동양대학교에서 총장장 받으면 학장도 안 되고 뭐 센터장도 안 되고요. 총장 최땡땡 이게 찍힌 표창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산대 의전원에 낼 때 뭐 자료 첨부하고 자기소개서 썼으면 총장 명의 받았다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최 교수가 어저께 이제 최 총장이 조사받고 나오면서 여러 언론이랑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한 내용,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네. 뭐가 있냐면 최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3일 다 가져갔잖아요. 그때 검찰이 오면서 본인 도장이 찍힌 표창장 사진을 가져와서 이거 당신 직인 맞냐라고 확인했다는 거죠. 예. 검찰 그거 어디서 가져갔어요?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하면서 거기서 가져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낸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가지고 최 총장한테 검찰에서 이거 맞습니까? 도장은 똑같은데요. 당신 찍었습니까? 안 찍었는데요. 총장명이 저 표창장 발급대장 있습니까? 없어요. 도장 직인 찍으면 다 남긴다고 그러거든요. 네. 아무로 찍으면 안 되니까요. 직인 발급자도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 총장 인터뷰를 보면 그 이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총무과 직인 관리하는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찍었어? 저 안 찍었는데요. 이건 뭐죠?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려운 수사는 아니에요. 네. 사모펀드 수사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거기다가 핵심 증인이 저 필리핀 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거 수사, 사문서 위조, 도장 누가 찍었는지 이거는요 이미 압수수색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최 총장 참고인 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정모 교수 조사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사 결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네. 이미 다 마쳤다고 봐요. 예. 자, 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의 입장과 그리고 학교 측의 입장이 상반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이 문제가 만약에 이게 진짜로 조국 후보자 측에서 잘못 알고 있고 뭐 거짓말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밝혀진다라면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더 살펴봐야 예.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동양대가 이제 국립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가 될 거예요. 네. 사문서를 위조를 했고 그걸 동행사 했다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두 개의 범죄가 경합이 될 것이고, 또한 이제 부산대라는 곳이 국립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입학 전형을 할 때 허위의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네. 그 부산대의 입학 전형을 조금 방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이제 성립될 수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네네. 그렇게 지금 위임 전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 부분은 이제 증거인멸, 사실 자기가 자기 증거인멸하는 건 죄가 안 되지만 타인에게 자기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것은 그건 죄가 된다고 우리 65년 죄송합니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게 처벌을 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와 있는 그 정확한 워딩이 뭔가 하면 2012년 9월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5년 이하의 징역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 예. 정도가 된다고 본다면 지금 2019년 9월경이면 딱 7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좀 전격적으로 좀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지만 예. 아까 우리 저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조국 후보자님을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예. 이게 거짓이 없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하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 네. 혹시나 만약에 위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인사청문회에서 좀 밝혀져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내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이 쟁점적으로 또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딸과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이 동양대 표창도 표창이지만 지금 키스트 인턴 기록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게 만약에 범죄로 밝혀지면 동양대보다 더 크죠. 공문서니까. 예. 왜냐하면 키스트는 사실은 여기가 저 국책연구기관이거든요. 네. 그럼 공문서 위조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네. 자, 이제 키스트 인턴 증명서를 보면 지금 보시면은 공식적으로 발행한 증명서 없다고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국 교수 측은 조국 후보자 측은 활동 기록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지금 그 아이의 엄마인 정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키스트 A 박사한테 인턴을 소개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인턴십이 A 박사가 관할한 인턴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턴십을 관할하는 B 박사한테 소개를 해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B 박사가 인턴을 주관한 건데 3주인데 이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B 박사와 A 박사 전부 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B 박사 얘기는 난 찍어준 적 없는데 난 사인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까지 있냐, 당시에 3주 인턴 한 학생들에게는 활동비를 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학생은 활동비도 안 받았다는 거죠. 왜?
이틀인가 3일 나왔으니까 실제로 이틀, 출입증 받은 하루에서 3일이라고 하는데 활동은 이틀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활동 증명서도 어쨌든 담당한 그 연구원을 찍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박사는. 그렇다면 이것도 위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위조로 밝혀지면 공문서 위조 동행사입니다. 동양대 쪽보다 뭐 도덕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는 게 이게 참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공문서 위조가 되면 사실 벌금형이 없고 그냥 징역형,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딸과 관련된 의혹들인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모두 이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서류에 적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허위 문서라고 이제 뭐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만은, 만약에 허위 문서라고 밝혀진다면 이게 부산대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다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합니다. 네네. 확인을 하더라도 이제 그 시간적 한계 때문에 확인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혹시 그 부분에 이제 위변조의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뭘 정확히 밝히는가 하면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아마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규정이 명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이 들어와 있으면 이러한 어떤 위계가 들어왔을 때 취소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게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라는 게 이게 뭐 이제 부산대가 이제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건 또 논외로 치고,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위험만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례의 태도를 바라본다면 이 부분은 아마 좀 구체적으로 사건에 따라서는 또 엄중한 좀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 조국 후보자 측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딸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입학 부정이나 입시 부정이 이제 업무 방해예요. 그러니까 사기업이면 업무 방해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면은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 공무집행 방해예요. 근데 이제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뭐 이제 정유라 씨 2대 입시 부정 때 이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대부분의 이제까지 입시 부정 같은 경우에 당사자인 학생은 사실 처벌 안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학생도 사실 공범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대부분 부모가 이제 처벌을 받고 학생은 빼줬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니까, 그렇죠. 이건 미성년자가 한 건데 미성년자가 어떻게 처벌하냐, 부모가 책임지는 거 정리하자, 이렇게들 많이 해왔어요. 아주 중요한 게 아닌 이상.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당시 20대 중반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조국 후보자의 딸을 법적 처벌에서 빼주기가 어렵죠. 고등학생이 대학 갈 때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산대 입학 취소, 이것도 문제지만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을 한다, 공범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검찰이 판단하면 그 사법처리의 칼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뿐만 아니라 딸까지 미칠 가능성을 폐하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뭐 그거는 최악의 경우를 이제 그렇죠. 저희가 조국 후보자 가정을 입장에서 해서, 최악의 가정을 경우입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런 논란이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어떤 진실 공방이 오고 갈지 저희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볼 그런 대목인데, 근데 문제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가 아니라 딸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그래서 내일 청문회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로서 결정적인 하자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승 의원님.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법무부라는 게 영어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이 저스티스로 끝나요.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저스티스는 건 정의의 관점이거든요. 법의 단계를 넘어서서 진짜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이야기하고는 평등, 공정, 정의라는 그 개념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면 몰라도 과연 법무부 안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법무부 밑에 있는 뭐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법무부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 검찰청이라는 것이 있고, 그 검찰청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있어서의 그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과연 그런 기관의 안에 있는 그 상급 기관으로서의 어떤 법무부 장관께서 과연 지금
가족분들께서 저는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받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분명히 후보자님께서는 난 절대로 전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여당 의원께서 이렇게 전화도 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가 전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큰 자리에 장애 자리에 가거나 청문회 또는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나가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가장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저 법적으로 깨끗한데요. 저 합법인데요. 저한테 불법성 없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은 고위공직자의 후보자나 정치 선거나 정치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불법이면 본인이 서초동 가야죠. 여의도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이 합법적인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이후에 도덕성이라든지 정치적 정당성이라든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그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간에 조국 후보자한테까지 검찰의 칼이 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보면 이 부인인 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상황들을 어차피 본인이 주도했으니까 저는 사법 처리를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뭐 조국 후보자가 당시 아버지와서 남편으로서 이 문제에 다 알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물론 수사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조국 후보자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혐의입니다. 라고 해서 부인과 딸이 연루된 이 입시와 입학의 이 부도덕한 좀 불법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건 별개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이 자녀와 부인이 연루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 당시에 가정일을 잘 몰랐고 밖에 일을 하고 잘 몰랐으니까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한번 조국 후보자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일단 청문회는 내일 예정대로 열리게 될 텐데요. 내일 여러 가지 의혹들, 뭐 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사모펀드 그리고 운동학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